안녕하세요, 로크민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큐베이스에서 자체 기능으로 오디오 튠, 그러니까 정확히는 튠 보정, 음정 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놨고요. 요즘 프로젝트들은 튠 작업이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학생 때 작업했던 프로젝트 하나 열어놨습니다. 이거 쇼츠로도 예전에 살짝 올린 적이 있는데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프로젝트인데 여기 보컬 트랙이 이렇게 있죠. 요거에서 요 부분만 한번 눌러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거를 큐베이스 내에서는 샘플 에디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큐베이스에서 오디오에 대한 내용들을 에디팅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바로 Very Audio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큐베이스에 조금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미 이 기능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알고 있고 들어본 적도 있고 조금 써본 적도 있지만 외부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는 고유명사가 돼버리는 오디오 튠, 원래는 프로그램 이름이었죠.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요즘에 이제 유명한 건 멜로다인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서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약간의 교통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큐베이스에서 이 베리오디오를 사용하다 보면은 멜로다인을 꼭 써야 되나 아니면 이 베리오디오만으로도 충분한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멜로다인에서 여러 등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센셜 등급과 어시스턴트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멜로다인을 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큐베이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베리오디오 기능이 정확히는 지금 베리오디오 3.0입니다. 버전 3예요. 이 기능이 멜로다인 에센셜과 멜로다인 어시스턴트 등급은 거의 기능이 유사해요. 멜로다인이라고 더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멜로다인이 세일한다고 해가지고 그 등급을 구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큐베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베리오디를 써보면 알아요. 그런데 멜로다인에서 그 상위 등급 있죠? 멜로다인 에디터나 스튜디오나 이 등급들은 뭔가 화음도 보정할 수 있고 훨씬 더 고급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튠 보정을 한번 해보겠다, 또는 뭔가 내가 튠 보정에 관련된 기술을 익혀서 스튜디오나 이런저런 뭔가 직종에 취업을 해보겠다, 아니면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멜로다인을 상위 등급 구입해서 쓸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 영상에서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제 시작하시는 초심자분들은 멜로다인을 구입해서 쓸 필요가 일단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멜로다인이 요즘에 가장 유명하고 핫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여러 회사에서 튠 보정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단일 멜로디를 보정하는 주로 이제 보컬이죠. 이 상황에서는 큐베이스에서 자체 제공하는 베리오디오 버전 3 이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일렉트로닉 쪽에서 약간의 티페인 이펙터 아시죠? 이제 인조인간 소리처럼 이제 만드는 거 일부러 튠 보정을 과하게 걸거나 아니면 프리셋 같은 거 걸어가지고 완전 기계음처럼 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튠 보정 프로그램을 쓰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 원하는 사운드에 맞는 튠 보정 프로그램을 구입하셔서 써도 좋을 텐데요. 일반적인 음악에서 그냥 보컬 음정 보정 정도만 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전혀 구입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부터 말씀드립니다. 가끔씩 멜로다인 행사한다고 하면은 너도 나도 이거 사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에센셜 등급이 세일 안 하면 10만 원이 넘고요. 어시스턴트는 세일 안 하면 약 250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육박합니다. 진짜 최저가로 내려오면 약 10만 원 정도에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어시스턴트 등급이 그래요. 에센셜은 그거보다 더 하위 제품이고 아예 그거는 구입 가치가 없습니다. 공짜로 주면 받을까 말까 하고요. 그런데 세일해도 10만 원, 세일 안 하면 30만 원 넘는 거, 이거를 구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지금 맨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혹시라도 자체 기능보다 그래도 사서 쓰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베리오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화면에서 베리오디오로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되는지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베리오디오라고 이 탭이 제가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요런 거 또는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선택돼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튠 보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베리오디오 요 탭을 눌러주시고요. 혹시라도 왼쪽이 이게 안 보인다, 나는 이거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요 버튼 있습니다. 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띄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Edit Very Audio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분석을 쭉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이런 멜로디가 딱 나오게 됩니다. 이런 화면들은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아니면 유튜브에 많은 어떤 튠 버정에 관련된 이런 영상들에서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이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항상 Edit Very Audio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되고요. 가끔씩 다른 창에 갔다 오면은 이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활성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다시 이 버튼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면은 다시 이렇게 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리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컬 튠 작업을 할 때 쓰죠. 아무래도 사람이 부르다 보니까 음정이 불안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음정을 잘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로봇처럼 맞춘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약간의 튠 보정이 조금씩 필요할 거예요. 더 나은 어떤 퀄리티를 위해서 우리가 튠 작업을 하게 되죠. 하지만 보컬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단일 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라면 전부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이스 기타, 베이스 다른 멜로디만 주로 연주하죠. 베이스가 막 코드를 치고 막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고, 물론 퍼포먼스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도 이거 왜 튠을 잘 못 맞춰서 튜닝을 잘못하고 녹음해갖고 나중에 했는데 조금 뭔가 틀어진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베리오디오로 튠 보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에서도 스트로크를 하고 뭐 어떤 코드를 치고 이런 건 좀 어렵지만 솔로 멜로디를 쳤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보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악기나 뭐 현악기나 등등 실제 이 악기를 녹음을 받았는데 단일 멜로디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전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보컬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건 미리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거의 뭐 95% 이상이 보컬에 이 작업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뭐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석된 거에서 세밀한 이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왼쪽 요 부분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이 메뉴부터 한번 살짝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이 메뉴는 저는 솔직히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디테일하게 다루는 편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기능들은 거의 쓰지 않는데 어떤 기능인지 한 번씩 언급은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 왼쪽에 스마트 컨트롤스라고 있어요. 요건 뭐냐면 눌러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디폴트고요, 하나는 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롤이 뭐냐면요, 튠 보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커서를 갖다 댔을 때 여러 가지 커서의 모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커서 모양들이 되게 다양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게 스마트 컨트롤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바꿔가면서 썼어야 됐어요. 그런데 베리오디오가 발전이 되면서 그냥 하나로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마트 컨트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화살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손가락 모양이 되기도 하고요, 가위 모양이 되기도 하고, 좌우 모양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기본 제공하는 걸 볼 거냐 아니면 전부 다 볼 거냐요. 올 하면 어떻게까지 되냐면 여기 위에 이런 버튼들도 하나 더 생기고 좌우에 이렇게 무슨 기울일 수 있는 막 이런 것도 생기고 뭐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이 튠 보정 작업을 하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디폴트로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디폴트로 다 해결돼요. 그 다음에 피치 스냅 모드라고 해가지고 앱솔루트가 있고요, 릴레이티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피치를 움직일 때 절대값으로 이 눈금에 그냥 탁탁 맞겠느냐,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이 눈금에서 살짝 틀어져 있는 거를 요 그대로 하나씩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이동시키겠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예 이 스냅 모드라는 걸 쓰지 않을 거예요. 이 스냅 모드 쓴다? 튠 보정의 거의 초짜예요. 일부러 내가 기계적인 냄새를 내기 위해서, 막 로봇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쓰지 않는 한 자연스러운 어떤 보컬의 흐름을 위해서는 이 스냅이라는 걸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앱솔루트든 릴레이티브든 뭐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요대로 놓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미디 인풋. 이 미디 인풋 재밌어요. 뭐냐면 요걸 딱 켜시죠? 그러면 스텝이 활성화가 되는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제가 노트를 선택하고요. 마스터건만 지금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정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이 미디 인풋을 켜놓고 건반을 누르면 그대로 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인조인간 로봇이 돼버리기 때문에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인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할 때는 잠깐 쓸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럴 때는 이걸 쓴다기보다는 피아노 뭐 이런 것들, 가상악기 같은 거나 이런 거 켜놓고 그 피아노 쳐보면서 그 음을 맞추는 편이지, 이거 미디 인풋 뭐 잘 안 씁니다. 솔직히 스텝은 뭐냐면 이 스텝 해갖고 이거 맞췄으면 그 다음 거 넘어가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뭐 이런 게 스텝이에요.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모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orrect pitch, straighten, formant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correct pitch는 말 그대로 보세요. 지금 요거 하나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확대할게요. 이 확대는 GH 그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는 shift GH 뭐 잘 아시죠? 일단 이렇게 크게 한번 놔봤어요. 그리고 correct pitch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D3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음이 살짝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올라갑니다. 100% 됐죠? 그럼 완전히 스냅에 맞췄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정이 요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걸로 피치를 맞춰라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안 씁니다. 아예 잊어버리세요. 어떤 분들이 이거 쓰라고 하는 분도 있으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이거 잘 안 씁니다. 훨씬 더 편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이런 하얀 선 있죠? 하얀 선을 스트레이튼 커브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이 스트레이튼 커브는 내가 노래를 부를 때 로봇이 아닌 이상 한음을
커브보다도 약간의 떨림이 있어요. 약간의 위아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걸 표현한 거예요. 스트레이튼 커브를 100%로 만들죠. 한번 보세요. 요거를 스트레이튼 커브를 올려버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얀 선이 일자가 돼요. 로봇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인조인간 같은 로봇 소리를 내려고 할 때 스트레이튼 커브를 이렇게 만들면 인조인간이 돼요. 하나 웃기게 하나 볼까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전부 선택해봤어요. 요거 그리고 나서 스트레이튼 커브를 전부 올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이 전부 일자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시면 이것만 솔로로 들어볼게요. 잊을 수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로봇 느낌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일렉트로닉이나 이런 데에서 이걸 원하지 않는 한 쓸 일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100%까지는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쓸 때가 언제냐? 떨림 같은 게 너무 과도하게 떨림이 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비브라토로 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많이 떨림이 있죠. 그리고 음과 음 사이를 보정하다 보면은 음과 음 사이가 이렇게 낙차가 커요.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이팅이 약간 이상하게 꺾여가지고 뉘앙스가 약간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 그 음과 음 사이 넘어가는 뉘앙스가 그럴 때는 스트레이튼 커브를 살짝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이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좀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스트레이튼 커브를 약간 올리면 이 떨리는 거를 살짝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튼 커브 알고 계시고요. 많이 만질 일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만질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트레이튼 커브를 여기서도 제어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컨트롤러 해가지고 요 안에서 우리가 다 제어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막 일일이 제어하진 않는다. 다는 거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ift 포먼트 요거 한번 볼게요. 포먼트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아니면 뭐 뉴스 이런 데서 인터뷰하면 사람 목소리가 행 되거나 뭐 이렇게 괴물 소리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포먼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보세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근데 포먼트를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내렸어요.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인터뷰할 때 우리가 음성 변조 시켜주는 거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올려볼까요? 그러면은 앵앵거리는 바뀌어요. 이겁니다. 이게 포먼트예요. 그러니까 특수 효과를 주려고 하지 않는 한, 좀 재밌는 효과를 주려고 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대중음악에서는 포먼트를 건드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멜로다인에서 상위 등급으로 넘어가면 이 포먼트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수적인 어떤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쓸 일이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그냥 보컬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볼륨은 말 그대로 그 하나하나의 볼륨을 건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프로젝트 창에서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확대한 다음에 뭐 여기에서도 개인을 그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개인 그리는 거는 더 좋아져가지고 큐베이스 14 버전에서는 이 개인 조절하는 기능이 진짜 막강해졌습니다. 정말 편해요. 그렇게 개인을 가지고 건드려가지고 볼륨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요 베리오디오 안에서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음절만 요것만 소리 조금만 키우자 하면 요걸 선택하고 여기에서 볼륨을 살짝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하면은 그 어떤 묘한 뉘앙스예요. 그거를 살짝 건드려가지고 음절의 강약, 크기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녹음에서는 제가 여기서 볼륨을 조절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여기에서 뭔가 믹싱이나 하면서 개인을 그린다든가 뭐 해가지고 여기서 디테일하게 좀 조정을 했던 것 같고요. 이거를 언제 썼냐? 그러면 제가 예전에 라이브 공연한 거를 멀티트랙 받아가지고 그거를 믹싱한 다음에 라이브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라이브 한 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서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컬 마이크에 이 소리 저 소리 다 껴있고 뭐 이렇잖아요. 라이브라는 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파형 안에서 제어했다가는 좀 어색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보컬의 몇몇 개를 약간 건드려가지고 해봤었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보컬이 너무 편차가 커져버린다.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해보면 알아요. 가다가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쑥 꺼지는 느낌 들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움 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튠 작업, 튠 보정이라는 게 잘하면 원래 소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소스로 만들어갈 수 있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된다.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과하게 눈금에 딱딱 맞춰 하려고 그러고 막 너무 이렇게 막 스트레이트 막 다 펼쳐버리고 그러는 순간 산으로 가버린다. 과하면 안 건든 것만 못하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륨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어시스턴트라고 있는데요. 이 기능이 좀 유용한 게 있어요. 이것저것 조금 있는데 이 기능은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굳이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를 많이 다루라고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 기능 저 기능 있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룰 텐데 요거 몰라도 여러분들이 음정 보정 작업하는 데 있어서 별로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만 하나
하나 얘기 드리고 넘어갈게요. No MIDI refere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정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뭔가 코드나 이런 걸 보면서 작업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코드 트랙 작업해 놓은 거 뭐 피아노나 스트링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뒤에서 보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제가 스트링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스트링 우리가 이제 작업해 놓은 것들이 뒤에 이렇게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튠 작업할 때 이 음이 맞는지 이거는 쓰면 안 되는 음인지 아니면 내가 불협이 나고 있는지 뭔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보해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근데 꼭 없어도 뭐 상관이 없더라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No MIDI reference 트랙으로 바꿔 놓을게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메뉴 설명을 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음정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분석된 거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딱 펼쳐놨습니다. 멜로다인이나 오토튠이나 뭐 외부 프로그램들을 쓰게 되면요, ARA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인서트에 걸어가지고 한번 읽어드린 다음에 뭐 분석해가지고 작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야 되거든요. 하지만 베리우드는 큐베이스에서 기본 제공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일단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샘플 에디터 창 그냥 열고요. 그리고 나서 베리우드에서 에디트 베리우드만 누르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빠르고 편하고, 뭐 저도 멜로다인 써봤지만 그거보다도 뭔가 이게 사용 환경이 굉장히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확대를 해볼게요. GH 눌렀고요. 여기에서 스마트 컨트롤 관련된 이제 기능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맨 처음 여기 보면은 위에 점이 있어요.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대죠.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Straighten Pitch Curve라고 이제 나와요. 이게 바로 위로 올리면요 0%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런데 내리면요 펴집니다. 100%로 내려가요. 올렸다 내렸다. 이게 스트레이튼 커브입니다. 요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왼쪽에서 봤던 스트레이튼 커브와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마트 컨트롤로 커서로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하느냐 요 차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점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피치입니다. 음정을 보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렉트 피치, 제가 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고요.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원위치입니다. 0%면 원래 있던 자리, 100%면 그 음이 가야 되는 그 노트의 위치, 정확하게 스냅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거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절대 쓰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냅처럼 그 음에 절대적으로 가가지고 딱 들어맞는다. 인간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노래를. 그러니까 무조건 그 눈금에 100% 맞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 로봇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팁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상황에서 쉬프트를 누른 채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은 상단에 보시면 어쿠스틱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스피커 모양의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꺼 있으면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콕 켜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끄고 해도 되는데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되죠, 솔직히. 일단 처음에서 아 하는 거여서 굉장히 좀 웃기게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실제로 D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살짝 올립니다. 이렇게. 이게 피치 보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코렉트 피치나 밑에 있는 눈금 이거 쓰지 않습니다. 항상 피치를 조정할 때는 여러분들께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쉬프트를 누른 채로 그 음을 드래그해서 세밀하게, 세밀 조정 이렇게 해주세요. 세밀 조정 이렇게 쉬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입니다. 쉬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그냥 눈금 이러면 망합니다. 이래놓고 괜찮지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색하게 넘어갔는데요, 약간 기계음 됐는데요, 로봇이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러는 분들 많아요. 일렉트로닉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죠. 근데 어쿠스틱적인 음악을 하시는 분들, 밴드 음악 하시는 분들, 싱어송라이터, 포크 음악 이상하죠. 그렇게 만들면 절대 안 돼요.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자기 귀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음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 컨트롤 이렇게 두 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좌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점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정확히는 타임 워프 기능이에요. 워프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타임 스트레치를 해가지고 오디오 소스지만 그거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늘리고 너무 줄이면은 당연히 음질 열화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노래 부르다 보면 멜로디적인 보컬 리듬이 좀 땡겨졌다, 야 조금만 뒤로 밀어야겠는데, 뭐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약간의 도움을 줍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소위 우리가 박튠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튠 보정하듯이 뭔가 박자를 잡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박튠이라고 부르는 분들 되게 많은데, 파형 들어가가지고 여기 자르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세밀 조정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뭐 더블링이나 화음 같은 거 조정하는 거는 얼라인먼트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에리우드에서도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잊을 수 없는 그런데 잊을 수가 조금 느린 것 같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수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위에 점 자동으로 생기면서 오디오 와프라고 하는 게 불이 자동으로 켜면서 얘네들이 알아서 그 지점을 잊을 수 만들어줍니다. 없는 이 조금 그런데 그러면 조금 밀까? 그러면은 이거를 밀고 당겨줘요. 더 밀어볼까요? 조금 이번엔 재미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잊을 수 없는 이렇게 돼요. 는을 빨리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잊을 수 없는 바로 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주 미묘하게나마 보컬의 그 멜로디적인 리듬 이거를 조절해주는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워프 스타트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워프 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고 있으면 뭔가 설명이 나와요. Press Option to correct segment end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맥 환경이기 때문에 옵션입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Alt라고 나올 거예요. 이걸 누른 채로 하면은 이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임 오프 기능이 아니라 분석된 요 길이를 조절할 때 쓰는 거. 이거는 옵션이나 Alt를 누르고 조절하는 거예요. 커서 모양이 조금 바뀌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뭔가 이게 짧은데 나 여기까지 가야겠는데 라고 하면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왜 여기는 없어? 왜 분석이 안 됐어? 여기는 막 이런 경우들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가 임의로 바꿀 수 있다. 그거는 윈도우는 Alt, 맥에서는 옵션 누르고 좌우 이동을 하면 된다. 커서 모양이 좀 바뀐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쓰는 와프는 아무것도 안 누르고 커서만 왼쪽 오른쪽 갖다 대면 좌우 이렇게 화살표 모양처럼 커서가 자동으로 바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스트레이튼, 두 번째 코렉트 피치. 물론 이제 그건 안 써요. 쉬프트 누르고 이동한다 그랬죠. 세 번째 타임 오프 좌우 이동 드렸죠. 그 다음에 이것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이걸 세그먼트라고 많이 불렀어요. 세그먼트 분리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잘라내는 거. 그런데 우리는 가위가위 하죠. 그래서 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밑바닥에 갖다 대면 가위로 바뀝니다. 위에일 때는 손가락 모양, 밑에일 때는 가위. 그래서 이 가위는 언제 쓰냐? 지금 이것만 해도 그래요. 해가지고 음이 2개요.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이거 왜 하나로 분석됐어?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거든요. 이거 다시 나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여기가 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 갖다 대고 뒤에 파형이 하얗게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하고요. 여기에서 콕 잘라요. 그럼 내려와요. 그래 진작 이렇게 분석됐어야지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남아있는 하얀색 파형을 보시고 자르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잊을 수인데 안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튠이 많이 나간 거예요. 지금 제가 아주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럼 제가 조절할게요. 쉬프트로. 눈금에 100% 맞추진 않았습니다. 쉬프트로 이동했어요. 100% 안 맞아요. 심지어는 여기에 같은 음인데도 여기 앞에가 내가는 조금 위로 올라간 것 같아. 오버했네 라고 생각되면 여기를 또 자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음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를 수 있어요. 가위로 콕 자르면 이래지잖아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살짝 올라가는 게 나은데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음 만들었어요. 어색한데? 그러면은 중간에 끼게 만들어야지. 꼈어요, 중간에. 근데 들어보면 이게 자연스럽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금으로 100%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거는 음악은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귀로 들었을 때 안정적인지 괜찮은지 또 다른 악기와 함께 들었을 때 어우러짐이 괜찮은지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컬만 솔로로 해서 듣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컬을 솔로로도 듣고 MR 파트, 악기 파트와 같이도 듣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걸 껐다 켰다 하시면서요. 단축키는 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가위로 잘라야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2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쉬프트 누르고 위아래 드래그 아니면 가위. 그래가지고 자르는 거 되게 많아요. 이 엉망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잘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음이 떨어졌어요. 이거 엉망이죠. 옛날에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요즘에 기술이 좋아갖고 네, 이런 식이에요. 이거 좀 올릴까? 그러면 이렇게 쉬프트 누르고 올리고 있어요. 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수 하고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엉망이죠. 이거 엉망이에요. 잘랐어요. 가위. 이게 가위입니다. 이게 있어요. 하늘로 되는데 뭔가 이렇게 꺾기를 많이 했네요. 이 시절에는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 없는 네, 이렇게 만들고 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세밀하게 들으면서 계속 그러니까 눈금에 100% 맞추지 말고 자연스러운 게 나올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하시면 돼요. 또 잘라요. 이거는 근데 되게 같네요, 음이. 네, 바이브레이션만 좀 되어 있고 뭐 좀 같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작업하면 돼요. 뭐 뒤에도 하려면 한참 걸리죠, 시간이.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가위까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 풀이에요. 풀, 글루. 아까 여기서 설명 살짝 나오는데요. 보세요. 가위인 상황에서 프레스 쉬프트를 누르면 글루가 된다라고 설명이 살짝 나와요. 그러면 쉬프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게 풀이에요. 글루, 딱 풀. 그래서 이 잘못 잘라서 붙여야겠어. 그러면은 가위 쪽에다 갖다 댔을 때 손바닥에서는 쉬프트 눌러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위일 때 쉬프트 누르면 풀이에요. 딱 누르면 붙입니다. 이렇게 요거랑 붙여버렸죠. 요거랑 해가지고 붙여야지. 그러면 풀 만들고 폭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글루입니다. 그래서 잘못 잘랐다, 아니면 이거 왜 잘라져 있냐, 이거 잘라 있으면 안 되는 걸 잘라놨네, 그러면은 붙여야 돼요. 그러면 글루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글루 같은 경우는 가위가 아니어도 요 끝에다 갖다 대면 자연적으로 글루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글루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위에서 쉬프트를 누르시면 무조건 글루고요. 아니 그런 거 상관없이 하면 조금 확대해 볼게요. 가위일 때 오른쪽 구석으로 딱 갖다 대면 풀로 바뀌어요. 가위일 때 왼쪽 구석으로 갖다 대면 풀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위에 관련된 거 뭐 추가로 설명 하나 더 드리자면은 무조건 가위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Alt 누르시면 됩니다. 윈도우는 Alt, 맥은 옵션이에요. 그러면은 손바닥 모양으로 안 만들어지고 무조건 가위입니다. 이렇게. 근데 굳이 이는 뭐 많이 안 써요. 우리가 손바닥에다가 가위에다가 손바닥에다가 가위에다가 스트레이트는 위에서 하고 피치 코렉트 안 써요. 좌우, 타임 워프, 박자 살짝 어긋난 거 잡을 때 쓸 때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요 정도 쓰시면 되고요. 두 개 갈라진 거 붙이고 싶으면 글루 쓰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 왼쪽에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나 이런 거 거의 안 쓰지만 특정 음들 같은 것들이 조금 작거나 크다고 느낄 때 물론 프로젝트 창에서 파형에 있는 개인을 가지고 또는 뭐 오토메이션 또는 개인을 그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수정할 수 있는데 솔직히 믹싱에서는 그걸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 볼륨을 건드는 게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베리오드 기능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런 튠 보정 작업은 우리가 뭔가 녹음을 끝냈을 때 웬만하면 거의 초기에 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믹싱이 한참 진행되고 이펙팅이 많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얼추 다 했다, 이제 튠 보정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다 끝냈다 그러면 쓸 거 쓰고 안 쓸 거 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정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오케이 이렇게 딱 에디팅 했고 노이즈 있는 부분 좀 걸러냈고 그 다음에 이제 튠 보정 좀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 믹싱이나 이펙팅 같은 게 들어가면 가장 좋은 어떤 이상적인 어떤 순서입니다. 물론 이펙팅이나 믹싱 작업을 하다가 여기 체크 못했었네, 음정 나갔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뭐 추가로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인 어떤 음정 보정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본격적인 믹싱 들어가기 앞서서 초기에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녹음을 할 당시부터 이거는 튠 보정으로 어느 정도 다 작업할 수 있겠어, 또는 이거는 튠 보정을 할 수 없어, 이건 다시 녹음해야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서 녹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튠 보정이 절대적이고 뭔가 능사는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과유불급 조심하시면 됩니다. 지나치면 안 건드니만 못하니까 너무 과하게 건들거나 스냅에 다 갖다 맞춰버린다든가 여기 있는 슬라이드 요거 너무 많이 건드려버린다든가 이러면 다 문제되니까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면은 이것도 뭐 악기 실력 느는 것처럼 많이 늘게 됩니다. 귀가 튠을 듣는 그런 것들도 많이 좋아지고요. 이 툴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편해지고 좋을 거예요. 네, 큐베이스 내에서 자체 제공되는 베리오디오 튠 보정 기능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큐베이스 꿀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